자,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 자, 부산 대 이제 안산. 자, 우선 이제 양팀 다 지금 뭐 주전 수비수가 지금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네,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주전 수비수들의 그런 결장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4연승 중으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김천을 제치고 단독 1위에 지금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순위를 봤을 때 김천 상무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르고 이제 승점은 4점 차인 상황으로 어느 정도 좀 여유롭게 지금 1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현재 좀 견고한 수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 조화가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진 그런 부산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반면에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6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번 시즌은 이제 천안시티와 같이 좀 최하위권이 거의 확정인 상황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부산이 좀 주도권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조율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롱볼 위주로 좀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도 이제 공격 전개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상대가 지금 수비가 좋은 부산이기 때문에 그런 좀 안산의 공격이 더더욱 좀 막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안산이 좀 더 공격에서 도전할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을 한번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부산이 주도하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지금 경기력, 분위기 모두 다 이게 부산이 우세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둬서 이제 김천과의 격차를 좀 더 벌리기를 희망할 거예요.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좀 우승까지도 계속 가까워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약간 동기부여 측면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이 경기는 부산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성수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부산 승. 그리고 이거는 2.5 기준은, 네, 본다고 하면 저는 언더사이드 볼게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안산이 득점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좀 언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부산의 수비를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오버보다는 언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언더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부산과 이제 안산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성남 대 김천 상무.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공격수 한 명이 결착. 자, 그리고 이제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팀 내 득점 1위 공격수인 조용욱 선수가 이제 결장을 하게 됩니다. 아, 네, 48개도 상관없습니다, 성수님.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김성수 1981님 별풍선 48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48개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그러면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 네. 지금 제가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쪽지함, 네,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혹시나 이제 만약에 쪽지함이 안 오셨으면은 스팸함까지 확인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아무튼 이제 별풍선 48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일단 이제 계속해서 이제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득점 1위 공격수인 지금 조용욱 선수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아시안 게임에 이제 차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국대로 경기를 뛰느라 이제 김천 상무에서는 좀 당분간 경기를 지금 못 뛰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천 상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핵심 공격수가 지금 결정이다 보니까 좀 공격 면에서는 좀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최근 양 팀 같은 경우에는 두 경기 연속 지금 득점이 없을 만큼 어느 정도 지금 득점 흐름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 두 팀 다 공격 흐름 또한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그래도 약간 좀 전반적인 그런 경기력은 김천이 더 낫기 때문에 김천이 좀 더 우세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를 이겨야 이제 부산과 1위 경쟁을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지금 김천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 또한 뭐 최근 5경기 기준 2승 3무로 이제 김천이 어느 정도 지금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제 다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핵심 공격수인 그런 조영욱 선수가 결장을 하면서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 좀 더 안 풀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김천 상무의 그런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지금 핵심 공격수의 결장 및 그리고 원정에서의 그런 저조한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만약 이제 이 경기가 김천이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고배당으로 가져가 보는 게 김천 상무 행문화, 안 그러면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 2.5 기준은 요건 언더 볼게요. 왜냐면 두 팀 다 지금 득점이 굉장히 없고 지금 공격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최근 경기력들을 고려하면은 언더까지도 한번 같이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남과 이제 김천의 경기가 마무리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북 청주 대 이제 서울 이랜드. 자, 우선 이제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제 미드필더 1명 정도가 지금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충북 청주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죠. 지금 5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패가 없는 상황으로 현재 지금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실리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뭐 막 엄청나게 뭐 이제 대승을 거두거나 이러기보다는 딱 필요한 득점만 내면서 자기들한테 굉장히 좀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굉장히 좀 도같은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서 좀 실리적으로 지금 경기를 잘 진행하고 있는 그런 충북 청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연패로 이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홈에서 좀 천안시티 상대로 3대0 대패를 당하면서 좀 큰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홈에서 천안시티의 그런 시즌 2승 재물이 되면서 좀 많이 좀 안타까운 장면을 좀 만들어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전 경기만 봤을 때는 좀 서울 이랜드도 좀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았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 상황에서 경기력, 분위기 모두 지금 충북 청주가 좋고, 그리고 이번 시즌 서울 이랜드와의 그런 두 번의 맞대결에서 전부 다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좀 상성상 좀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충북 청주가 유리하긴 해요. 네, 저 역시도 이제 그거는 다 공감을 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게 약간 좀 껄끄러운 게, 물론 이렇게 좀 모든 부분에서 지금 홈팀이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충북 청주 승 배당 또한 지금 뭐 이 2배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높으면서도 좀 몰릴 만한 경기가 진짜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서 좀 부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서울 이랜드가 지금 현재 이번 시즌 지금 2연패 중이긴 한데, 이번 시즌에 서울 이랜드가 지금 3연패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연패를 할 시기에 그 이후에는 이제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를 지금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그런 서울 이랜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경기력적으로나 분위기적으로나 약간 이런 거 봤을 때는 당연히 충북 청주 사이드가 맞긴 한데, 약간 이런 아까 말씀드린 요소들을 고려할 때는
좀 어쩌면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뜬금없이 터질 만한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경기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볼게요. 네. 물론 모든 게 지금 다 충북 청주가 다 유리하긴 하지만 이런 약간 여러 좀 그런 경험 같은 것들을 다 봤을 때 이런 경기가 좀 의외로 이상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게다가 이제 K리그 경기다 보니까 좀 더더욱 좀 신뢰가 안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약간 조금 틀어볼게요. 그냥 서울 이랜드 프랜승 쪽으로.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좀 기존의 분석과는 다르게 좀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물론 뭐 이제 충북 청주가 이겨도 당연히 뭐 할 말 없는 당연한 뭐 결과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뭔가 좀 약간 네, 제 개인적인 약간 감을 조금 더 더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K리그2 경기는 전부 다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요코마리 대 이제 인천. 자, 우선 이제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중.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사간도스전에서 간신히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좀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패스도 많이 끊기고, 그리고 이제 빌드업도 좀 생각보다 좀 잘 안 되면서 좀 평소와는 다른 그런 경기력을 보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 내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면서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뭐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병 선수들뿐만 아니라 국내 선수들도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지금 K리그 내에서 좀 경쟁력 있는 팀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리그 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천이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요코마리가 지금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력 차이도 솔직히 요코마리가 더 좋은 상황이긴 해요. 전력 차이도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요코마리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왜냐면 두 팀 다 좀 어느 정도 공격 전개나 이제 역습이 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좀 템포가 빨라질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리그 내에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긴 했지만, 이제 최근 하이폰과의 그런 아침 플레이오프전에서는 좀 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규 시간 기준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연장 경기 끝에 힘겹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리그와 달리 국제대회에서는 기대보다는 지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인천과 달리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인천에 비해 여유롭게 좀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경험 차이도 어느 정도 좀 존재를 할 것으로 봐요. 좀 이런 약간 국제대회에 대한 그런 경험 차이도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요코마리가 솔직히 직전 사간도스와의 그런 경기처럼 최악의 경기력만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좀 홈에서 어느 정도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승패를 본다면은 요코마리 쪽 사이드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은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코마리와 이제 인천에 대한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울산 대 빠툼 유나이티드. 자, 우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네, 서령우 선수와 지금 엄영상 선수가 지금 아시안 게임 차출로 인해서 지금 결장이 사안이고, 그리고 빠툼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큰 결장자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두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3경기 2무 1패로 이제 승이 없는 상태고, 이제 몇 달 전에 그런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을 때랑은 달리 지금 전체적으로는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공격에서는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다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빠툼 같은 경우에는 뭐 자국 리그 내에서 현재 지금 3연승을 거두는 중으로 이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실점이 많은 편에 속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수비가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팀이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는 울산이 좀 주도권을 가지면서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진행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울산이 지금 현재 흐름이 좋지가 않고, 그리고 결과도 지금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울산의 배당이 그렇게까지 좀 크게 메리트가 있다고는 좀 생각이 안 듭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울산이 그래도 이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1.2대 그런 배당을 가기는 좀 그렇게까지 좀 맛이 없지 않나, 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승패를 본다면은 뭐 울산 사이드를 보지만, 그래도 승패보다는 그냥 핸디나 어둠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배당 메리트 있는 그런 선택이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도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울산 승, 그 요건 한번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요건 오바. 왜냐면 빠툼에 그쵸. 빠툼도 뭐 수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어누바로 많이 접근한다고 하면은 오바 사이드 한번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일단 이제 아침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챔피언스 리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AC 밀란 대 뉴캐슬 경기.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양팀 다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조엘링턴이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이다. 이거 하나만 좀 이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빅매치죠. 아무래도 챔스 중에서도 빅매치 중 좀 하나로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경기고, 그리고 좀 이 경기는 이제 토날리 더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토날리가 이제 이번 시즌 AC 밀란에서 이제 뉴캐슬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제 토날리 더비로 경기를 치르게 되는 그런 양 팀이 되네요. 자, 우선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연승을 하면서 좀 기세를 이어갔지만, 이제 직전 경기 인터밀란 상대로 5대1 대패를 당하면서 좀 그런 좋은 흐름이 끊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에서는 좀 예상과는 다르게 공격에서 이제 힘을 크게 못 쓰면서 좀 무기력하게 대패를 당한 그런 AC 밀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패를 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브렌트포드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은 성공했지만, 최근 좀 여전히 공격 전개가 다소 좋지 못하면서 좀 아직까지 좀 공격에서 좀 다소 헤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뭐 브렌트포드전에서도 이제 1대 0으로 간신히 이겼고, 그리고 그 한 골마저 이제 필드골이 아닌 페널티킥을 통해 이제 맞는 골이다 보니까 뉴캐슬의 그런 공격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좀 많이 어려운 편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챔피언스 리그를 지금 출전을 하게 됩니다. 네, 챔피언스 리그를 거의 몇십 년 만에 뛰는 거다 보니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좀 더 라인을 내리며 좀 신중하게 좀 플레이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기 자체는 밀란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침투나 좀 측면 위주로 좀 공격을 전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밀란의 공격을 맞받아치는 형식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한번 경기 양상을 예상을 해봤고, 자 일단 이제 홈 이점이 있고 그리고 챔스 경험도 많은 밀란이 좀 더 우세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래도 이제 지금 역시 이제 전력 면에서는 뉴캐슬이 지금 크게 밀릴 게 없고, 그리고 이제 뉴캐슬이 만약에 좀 작정하고 라인을 내서 좀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좀 밀란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쉽게 좀 수비를 공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볼 수 있고, 게다가 이제 아무래도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대피했던 영향이 어느 정도 좀 있을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AC 밀란이 이제 홈이라고 해도 좀 생각보다 쉽게 좀 승리하는 그림은 좀 안 그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해요. 그쵸? 그러니까 충분히 좀 저는 약간 뉴캐슬이 비빌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만약에 승패를 간다고 하면은 뉴캐슬 프랜승 쪽을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뭐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저득점 라인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AC 밀란 대 이제 뉴캐슬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영보이스 대 라이프치. 자, 우선 이제 영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큰 결장전은 없어요. 그리고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특히 지금 어느 정도 좀 영향력 있는 그런 다니 올모가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결장 중인 상황이죠.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영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계속해서 이제 클린시트 경기를 좀 치르면서 이전에 이제 대회에서 봤던 모습과는 다르게 최근 좀 수비에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지금 약간 최근에 좀 수비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영보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3연승 중으로 이제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지금 경기력이 좋은 상태고, 지금 3경기 연속 뭐 3득점 이상을 할 만큼 굉장히 이제 공격에서 물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도 굉장히 좋은데 반해 그러면서도 이제 수비까지 안정적인 상황이라 보니까 공수 방면에서 굉장히 지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영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지금 안정적인 그런 수비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번 상대는 이제 지금까지 좀 상대했던 팀들과는 많이 달라요. 그쵸? 지금까지 이제 영보이스가 상대했던 그런 팀들과는 좀 레벨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좀 수비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보이스 입장에서도 이제 라이프치 상대로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은 결과를 못 낼 거를 알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며, 그러다 보면은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라이프치가 원정 경기긴 해도 최근 뭐 홈 원정 상관없이 굉장히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영보이스 상대로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라이프치 승, 그리고 2.5 기준은 이거는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영보이스와 라이프치의 경기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 대 이제 도르트문트. 자, 이번에도 좀 굉장히 좀 빅매치 중에 한 경기죠. 네. 자, 우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전력들의 그런 좀 부상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네. 일단 특히 지금 뭐 수비진도 굉장히 좀 부상이 많고, 그리고 공격진에서는 이제 최근 뭐 아센시오가 이제 결장을 하면서 더더욱 좀 많아진 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기존 선수들의 결장이 많은 그런 파리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니스 상대로 이제 홈에서 3대2 패배를 당하면서 특히 좀 수비에서 좀 계속해서 좀 공략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니스와의 경기에서 일단 파리 같은 경우에 후방에서 이제 실수가 잦으면서, 그리고 이제 빌드업 또한 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좀 흐름이 어느 정도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파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시즌 첫 경기부터 좀 답답한 그런 공격 전개를 보이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경기들에서는 좀 공격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프라이부르크 상대로는 원정에서 이제 4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이고 명품님, 아이고 별풍선 300개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 혹시 그 지난번에 그 쏘신 건가요? 명품님? VOD 그 300개 아마 제가 그 쪽지로 그 받아서 좀 안 것 같은데, 아이고 아무튼 네. 네 전에 쏘신 거군요. 아이고 그래도 300개 후원해 주셔서 그쵸. 이게 VOD에다 쏘신 다음에 이제 생방송에 들어오면은 그 VOD에 쏜 게 이제 이렇게 내역으로 떠요. 네. 아무튼 저번에 쏴주신 거라고 해도 네, 300개 정말 감사합니다, 명품님. 네. 자 어쨌든 뭐 이제 4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다시 물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도르트문트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이제 요것도 네 경기 양상을 한번 봤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팀 다 좀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좀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공격적인 그런 경기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 팀 다 일단 공격 전환도 좀 빠르고, 그리고 공격 전개 역시 좀 빠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빠른 템포로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두 팀 다 수비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이제 경기 양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이제 지금 파리가 이게 홈이긴 해도 확실히 이전에 비해 이제 경기력이 떨어진 게 좀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역시 지금 경기력이 엄청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연도 4월 초 이후로 한 번도 진 적이 없을 만큼 지금 지는 경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약간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르트문트가. 그래서 최소 뭐 무승부 이상은 계속해서 꾸역꾸역 거두고 있는 그런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이 점도 어느 정도 좀 고려 사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들을 다 봤을 때는 이 경기가 좀 원정이라고 해도 좀 도르트문트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도르트문트 프랜스 볼게요. 그리고 2.5 기준은 이거는 오바 보는 경기. 자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대 이제 엔트워프. 자 우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페드리와 그리고 수비수인 아라우가 지금 결정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트워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가 있고, 현재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4연승 중으로 굉장히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 지금 득점력이 폭발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매 경기 좀 멀티 득점 이상을 하면서 지금 공격에서 굉장히 좀 물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바르셀로나지 않나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엔트워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국 리그나 그러면 대회에서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나름대로 지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상대가 좀 굉장히 좀 강한 상대이기 때문에 엔트워프 입장에서도 좀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추측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최근 경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자 이것도 뭐 이제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이거 바르셀로나가 좀 더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침투 플레이로 좀 재미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좀 침투 플레이를 통해 좀 엔트워프의 그런 좀 수비진을 공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는 바르셀로나가 템포 조절을 하면서 좀 경기를 지배하는 양식으로 이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양 팀의 좀 체급 차이도 많이 나고, 그리고 현재 지금 바르셀로나가 최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지금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바르셀로나 사이드 승에, 그리고 뭐 핸디론 마인슨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요것도 뭐 3.5 기준은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승, 마인승의 3.5 기준 오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노르트 대 이제 셀틱. 자, 우선 이제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그 공격수 1명이 최근 지금 득점력이 물이 오른 그런 팀 내 핵심인 그런 산티아고 지금 히메네스가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노르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공격에서의 그런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셀틱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의 그런 결장자 수가 많은 그런 셀틱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시즌 첫 경기부터 결과적으로 다소 안 풀렸지만 최근 이제 3경기 연속 이제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지난 시즌에 그런 우승했던 페노르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LADP 안에서 지금 3경기 연속 뭐 5골 이상을 넣으면서 이제 폭발적인 그런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결장자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이제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지금 페노르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셀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들의 그런 많은 결장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좀 수비를 보여주면서 현재 지금 자국 리그 내에서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틱도 뭐 수비가 굉장히 좀 안 좋았을 때가 좀 최근에 좀 많았는데, 그래도 가장 직전에는 좀 안정된 수비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마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양팀 다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좀 플레이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한쪽이 뭐 엄청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페노르트가 홈이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공격을 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셀틱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역습하는 식으로 좀 경기를 좀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쿠쿠님 반갑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경기 양상이 좀 흘러갈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패를 본다면은 경기력이랑 분위기가 모두 최상인 그런 페노르트 사이드를 보지만, 그래도 약간 좀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핵심 공격수인 그런 히메네스의 결장, 그리고 최근 좀 셀틱의 그런 안정적인 수비를 고려했을 때 요거는 만약에 이제 승도 승이지만 뭐 고배당으로 한번 핵무까지 접근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셀틱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이제 국제대회 경험이 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챔스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좀 반전의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셀틱이 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도 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지금 완전히 경기력이 물이 오른 페노르트 사이드를 보겠지만, 그래도 고배당으로 많이 접근하실 분들은 햄무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페이노르트 경기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남은 챔피언스 리그들에 대한 경기에 대해서 몇 개 더 뽑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라치오 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네, 요거는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네, 승. 고배당으로 한번 핵무 도전해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맨시티 대 이제 트르베나. 이거는 맨시티 승. 그리고 뭐 핸디로는 마인스. 그리고 이거는 기준점이 이게 4.5다 보니까, 와, 4.5는 솔직히 좀 많이 빡세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당연히 오버가 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한데, 그래도 기준점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언더 한번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샤흐타르 대 이제 포르투. 네, 요 경기는 일단 이제 중립 경기에서 이제 네,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중립구장에서. 네, 중립구장. 자, 요거는 네, 그냥 고배당으로 포르투 핵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은 2.5 기준은 네, 한번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 도전해보는 경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일단은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K리그2 그리고 이제 아침 2경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챔피언스 리그까지 분석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뭐 추천이나 지려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